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안 하면 더 늦춰져서 다음 주로 또 넘어가고 할까봐 방송을 억지로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지금 학부모님들 연세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람은 참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그게 매우 틀리죠. 초등, 중등, 고등, 또 대학교, 대학원, 그러니까 30 이전에는 그런 굴레에서 운명이 어딨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팔자가 어딨어, 우리 어머니 아빠 세대, 아버지 세대에서는 뭐 팔자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할머니 세대들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런 걸 거부하고 정말로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 40대 후반인가 50대 초반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40 중반이겠네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40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그게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다만 역사인 거죠. 개인의, 그죠? 개인의 그 스토리가 쌓여간 거 말고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뭐 거의 엇비슷하지 않나, 아니면 더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거가 오히려 또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기하면 이것도 몇 시간이라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어찌됐건 우리는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그 운명을 뭐 아주 순탄한 운명 내지는 매우 성공적인 운명이 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그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꿈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결국은 저는 그냥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현재 방송도 하고 있는 거지만, 또 나침판이나 톡톡, 또는 또 제가 쓰는 단행본 책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을 위한 어떤 소명의식, 사명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달성해 가는 거죠. 특별히 그것도 목표라면 목표인 건데, 어쨌든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목표가 되었고, 또 그것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엄청 치열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산다 그래서 달라지는 게 그렇게까지 없더라고요. 세상을 달라지게 하는 힘은 교육에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건 이제 정치죠. 그죠? 그렇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어떻게 하면 이 비문학 분야, 우리 학생들에게 이 비문학 분야를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독서가 초등학교 때 매우 중요했지만 그 초등학교 때 부족했던 독서가 그러면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는 만회를 못하는 거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게 완성이 되면, 물론 뭐 글도 쓸 거고, 완성이 되면 얘기를 좀 더 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얘기 한 두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오늘 그 새해 첫 방송이죠. 새해 첫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학부모님, 왜 제가 지난 연말에 방송했던 거를 보고, 한 학부모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니, 두 분이 달아주셨는데, 두 분의 말씀을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학부모님 만나면 제가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사명감을 완성시켜 주신 학부모님들이시니까요. 이름은 말씀 안 드리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의 이 엄마의 말씀인데요. 망망했던 저에게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강의 내용들을 접하고 뭔가 희망을 보게 된 예비고 2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책들도 구입하고 상담도 받아보고 싶지만 어떻게 문의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다 보니 여기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적게 되었네요. 2020년에 더 많이 찾아뵐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용하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클릭 수가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에듀진이나 또는 나침반 톡톡으로도 어쨌든 글을 계속 내보내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이런 방송을 특별히 안 찍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이런 학부모님들을 만나니까 제 목표를 이룬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입시에는 원래부터 입시를 다이렉트로 누군가를 컨설팅 해주거나 이런 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네요 벌써.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를 쓰고 나서 또 관련된 무슨 여러 가지 비사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하면서 문의가 오는 거에 너무 제가 매몰차게 거절만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컨설팅을 조금씩 합니다만 그런 학부모들 중에 어쨌든 고3이 돼서 저의 방송을 우연히 접했는데 옆집 아저씨 같다라고 하시면서 자녀의 어찌됐건 학생부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도움을 좀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이 학부모님이 저 정말 대표님 이거 강의란다. 이 컨설팅 받고 나서 정말 제가 성공하면 그 학부모님 말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어쨌든 모든 학부모의 마음이죠. 사실 그 정도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여차여차해서 불가능할 것 같은 딸이 어쨌든 합격을 하고 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네 딸이니까 됐겠지 이렇게 반응을 하셨다고들 해요. 그 주위 학부모님들이. 그것은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또는 자녀가 변화하지 않을 거라는 또는 학생부가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뀌어집니다. 학교가 잘못했다고요? 예. 학교가 뭐가 잘못됐어도 학생부가 바뀌어집니다. 단 조건이 있는 거죠. 아이가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인 거죠. 그럼 어떻게 안 적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적어주는 선생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번에 수능이란다. 학종 절대법칙이라는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 학부모님들이 공교육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 아주 나쁜 고등학교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학교가 있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인생은 드라마보다 더한 것들도 많으니까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학교가 어딘가에는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정, 그런 곳에서조차도 좋은 선생은 꼭 있더라. 그것도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도 실망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왜 우리가 청소년들을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또는 뭐 청소년 이 방송을 청소년이 보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설령 그런 학교에 자기가 현재 소속되어 있고 내 자녀가 그런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정말로 괜찮은 선생이 그 중에는 있을 거고 또 그런 거가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것이 기본적인 합격의 툴을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망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없는 절망에서의 무조건 희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그 학부모 얘기처럼 그 자녀의 그 학생 그 학교도 그렇게 썩 잘 적어주는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히 따지면 매우 못 적어주는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했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적절한 조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적절한 조언자가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빠는 이 아빠는 너무 잘 달아주셔서 이제 완전히 제가 그 기억에 남기도 하고 예전에도 이분 아빠 때문에 방송을 한두 번 했습니다. 한두 번은 아니고 두세 번까지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열심히 청취도 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전문가처럼 정말로 많이 공부하시는 이 아빠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어찌됐건 방송을 보시고 접촉하고 더 많이 공부하셔서 현재 자신의 자녀의 교육에 매우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방송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계시고 시청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1년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자녀 교육에 무관심했던 아빠가 작은 불씨를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 지나고 보니 역시 자식 걱정은 부모가 하는 거라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하는 걸 부모가 어떻게 뒷받침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조금 있으면 방학인데 방학 생활도 페이스메이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네, 이 아빠 예전에 뭐 시골이라고 했는데 뭐죠? 농어촌 전형인 거죠. 농어촌 전형에 맞는 건데 맞으시는 그러니까 그런 전형에 이제 대학에 원서를 넣을 수 있는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이제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 였나? 중학생이었나? 갑자기 까먹었네? 죄송합니다. 원래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자녀의 그 사회통합 전형에 대해서도 얘기해달라 그래서 제가 따로 방송을 찍은 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어쨌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아빠가 1년 동안 그냥 저의 방송만 시청하셨던 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공부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웬만한 학원장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쭉 길게 쓰신 자녀에 대한 현재의 어떤 교육이나 관련해서 쓰신 거 보고 제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게 자녀 교육은 엄마 아빠가 약간만 시간을 내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의식을 바꿔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한다 그래서 뭐 대치동의 무슨 학부모들처럼 하루 종일 자녀의 어떤 뭐라고 하죠? 모든 대치동의 학부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부 대치동의 학부모들처럼 자녀를 막 끌고 다니는
그런 학부모만 계신 거 아니에요? 대치동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학부모도 있고 정말로 평범한 학부모들도 계시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다양해서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방송을 벌써 촬영하다 보니까 벌써 또 이것도 시간이 꽤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두 학부모님 사례를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녀 교육은 역시 학부모님 자신이 직접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하면 그것이 뭐 아주 중대한 병, 예를 들면 암 같은 병을 걸렸더라도 그런 병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병원을 가죠, 그죠? 병원을 가서 또는 민간요법을 쓰든 별의별 방법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도 그 병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죠. 자녀는 자신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러니까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교육에 폭넓게 또는 어떨 때는 매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 그래야 그런 후회를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다 하고도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런 후회를 그나마 축소시키려면 내가 학부모님 자기 자신이 교육이 뭔지, 대입 전형이 뭔지, 자녀 교육과 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학교 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공부 방법은 무엇인지, 국영수가 공부 방법이 다 틀리거든요. 그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1월 초에 그 도서관에 가서 강의를 할 예정인데 마침 그 엄마 잔소리 필요 없는 공신학습법이라는 책을 제가 쓴 게 있는데 이것과 관련한 거를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강의가 들어와서 좀 매우 큰 돈으로 들어와서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인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거 책 잘 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한테 나 참 바보다. 내가 책을 써놓고도 여기 있는 내용 몰랐네. 세상에 책 진짜 잘 썼네. 이렇게 하고 하면서 강의를 지금 이렇게 어떻게 강의를 해줄 것인지 손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것을 매우 이렇게 대화식으로 이렇게 잘 친절하게 적어 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우리 유튜브에 계신 제 채널을 보시는 학부모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매우 디테일하게 이것을 설명해 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꼬박꼬박 좀 촬영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달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학부모님들이 좋아라 해주신다면 또는 우리 학생들이 좋아라 해주신다면 방송을 한번 어쨌든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인기가 있으면 계속 하게 할 거고 인기가 없으면 중간에 접을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 어찌됐건 올해는 대입에 대한 얘기, 학교에 대한 얘기,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 또 아이의 어떤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 이런 독서, 영어, 어쨌든 구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찌됐건 저도 최선을 다하는 방송,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